그런데 어느 아침이었어요. 테이블에 못 보던 노래 가사가 적혀 있었죠. 그런데 그 가사 내용이 조금 이상했어요. 이건 마치 나 죽게 수면제 좀 줘 라는 말이었죠. 그 다음 기억나는 건 빌리가 미드오브루 병원에 코마 상태로 있었던 거예요. 안녕하세요. 명곡이 알고 싶다의 이작입니다. 오늘의 명곡은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입니다. 피아노맨은 가사가 정말 진국인 곡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제가 부른 커버 영상을 보시면서 가사를 한번 보고 오시면 이 영상을 좀 더 재밌게 시청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명곡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 시작하겠습니다. 피아노맨은 빌리 조엘이 실제로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만든 노래입니다. 1969년에 빌리 조엘이 더 해슬즈라는 락밴드의 멤버로 있었는데요. 그 팀의 드러머였던 존 스몰이라는 인물과 같이 팀을 나와서 아틀리아라는 헤비메탈 밴드를 결성합니다. 2인조 헤비메탈 밴드인 거죠. 그리고 이 아틀리아는 다음 년인 1970년에 첫 앨범을 발표합니다. 그렇게 새 출발을 하나 했는데 이들은 앨범을 낸 지 3달 만에 갈라서고 맙니다. 그 이유는 바로 존 스몰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웨버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엘리자베스 웨버와 빌리 조엘이 눈이 맞았던 거죠. 귀여워. 당시 상황을 조금 이야기하자면 일단 당시에 빌리 조엘이 엘리자베스와 존 스몰의 집에 얹혀 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존 스몰은 다른 여자와 외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실을 엘리자베스도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존 스몰이 집을 비우면 엘리자베스와 빌리 조엘 둘만 집에 남게 되는 상황인 거죠. 커피 한잔 할래요? 그렇게 그 둘이 눈이 맞아서 지내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내고 나니까 빌리 조엘은 이거를 더 이상 숨기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에게 야 이거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자. 그러니까 엘리자베스가 말하면 둘 다 끝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면 엘리자베스와 존 스몰 사이에 아들이 있기도 했었고 그런 불편한 상황 자체를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았던 거죠. 그 말을 들은 빌리 조엘이 아주 빡이 칩니다. 저 남자 내 애인이다 왜 말을 못하냐고! 그리고 빌리 조엘은 좋지 않은 선택을 하고 말죠. 그의 첫 매니저였던 얼윈 메이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빌리가 어느 날 자정이 지난 시간에 한 식당에서 보자고 전화했어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자기가 엘리자베스와 바람을 피웠고 엘리자베스는 모두를 떠날 거라며 협박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빌리가 술도 마시는 것 같고 새로 지낼 곳이 필요한 것 같아 제 와이프와 저는 빌리를 저희 집으로 데려와 소파에서 자게 해줬죠. 그런데 어느 아침이었어요. 일어나 거실에 나왔더니 테이블에 못 보던 노래 가사가 적혀 있었죠. 제목이 Tomorrow is Today였어요. 그런데 그 가사 내용이 조금 이상했어요. 내일이 오늘이라면 항상 꿈을 꾸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라는 가사였죠. 이건 마치 나 죽게 수면제 좀 줘 라는 말이었죠. 유언장처럼 말이에요. 그 다음 기억나는 건 빌리가 미드오브루 병원에 코마 상태로 있었던 거예요. 그는 가구 광택제를 마셔버렸죠. 그렇게 빌리 조엘은 정신병동에서 약 4일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없는 세상은 죽어도 상관없다 뭐 이런 것이었죠. 하지만 빌리 조엘이 자살하기 위해서 마셨던 그 가구광택제는 자살용으로는 그리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가구광택제를 마시고 빌리 조엘은 매일같이 레몬즙이 나오는 방구를 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건강했대요. 어쨌든 퇴원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매니저의 차 안에서 음악을 그만두겠다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뭐 반쯤 정신이 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빌리 조엘은 존 스몰에게 가서 자신이 엘리자베스를 사랑한다고 고백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존 스몰이 열이 받아서 빌리 조엘을 때리죠. 그리고 빌리 조엘은 코뼈가 부러졌죠. 하지만 그러고 나서 엘리자베스가 존 스몰을 버리고 빌리 조엘에게 옵니다. 여러분도 쟁취하고 싶은 여인이 있다면 가구광택제를 마시고 남자친구에게 코를 내어주는 건 어떨까요? 어쨌든
그렇게 빌리 조엘은 엘리자베스의 마음을 얻어내고 많은 곡을 써냅니다. 그리고 그 곡들을 모아서 솔로 앨범을 낼 생각으로 매니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30일 줄 테니까 가서 회사 좀 구해와. 그리고 매니저는 패밀리 프로덕션이라는 레이블과 계약을 따내고 이곳에서 첫 앨범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레이블이 얼마나 개판이었는지 홍보 같은 지원 사업도 제대로 안 하고 심지어 앨범 전체가 잘못된 속도로 녹음이 됐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레코드판이나 테이프로 녹음을 했었는데요. 녹음 속도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거든요. 어쨌든 그 앨범이 처음 나왔을 때 빌리 조엘이 그걸 듣고 열이 받아서 창문 밖으로 집어 던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1971년에 만든 1집이 폭삭 망하고 맙니다. 환멸을 느낀 빌리 조엘은 1972년에 엘리자베스의 손을 잡고 LA로 이사를 갑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돈이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월세값은 벌어야 되니까 뭘 할까 하다가 The Executive Room이라는 피아노 바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서 빌리 조엘은 알바를 하기로 마음을 먹죠. 이곳에서 빌리 조엘은 빌 마틴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게 되고 엘리자베스는 웨이트리스로 알바를 하게 됩니다. 빌 마틴의 빌은 가명이고 마틴은 빌리 조엘의 실제 이름이 윌리엄 마틴 조엘인데 거기서 마틴을 따온 것이죠. 가사 중에도 바텐더가 이 화자에게 빌이라고 부르는 그 가사 부분이 있죠. 그런데 왜 빌 마틴이라는 가명을 썼냐? 그 이유는 바로 그 1집을 냈던 레이블을 피해서 숨었던 겁니다. 빌리 조엘은 이 레이블과 처음부터 계약을 좀 잘못했다고 해요. 앨범 한 장만 계약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약간 좀 평생 계약 같은 것이었죠. 그 당시에는 신인 가수들에게 좀 빈번하게 있는 일이었습니다. 잘 모르니까 이런 사건 사고가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자기가 여기 있다는 걸 거기서 알게 되면 좀 문제가 생길까봐 그걸 숨기고자 빌 마틴이라는 가명을 썼던 것이죠. 그리고 이 둘은 여기서 6개월간 일하게 되는데요. 이 6개월간이라는 경험이 그대로 피아노맨이라는 노래가 되어서 태어납니다. 이 노래에는 많은 인물들이 출연하는데요. 대부분이 실제 인물이라고 합니다. 바텐더 존, 해군인 데이비, 자칭 소설가인 부동산 중개인 폴. 폴은 실제로 자기가 소설가가 될 거라면서 매일같이 소설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매일같이 바에 술 마시러 와서 아마 그 소설은 영원히 못 끝냈을 거라고 빌리 조엘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가사 중에 사업가를 상대로 정치 연습을 하는 웨이트리스는 바로 빌리 조엘의 여자친구 엘리자베스였던 거죠. 그렇게 피아노 바에서 알바한 내용을 가지고 피아노맨이라는 곡을 쓴 빌리 조엘은 이듬해인 1973년 콜롬비아 레코드와 손을 잡고 피아노맨이 수록된 두 번째 앨범 피아노맨을 발표하죠. 근데 그러고서도 몇 년간은 첫 번째 계약했던 레이블에게 수익금의 일부를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게 계약을 파기하는 조건이었죠. 저는 이 피아노맨의 가사를 처음 읽었을 때 몇 번이나 울컥했습니다. 그 안에 인물들이 모두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고 등장인물들과 노래 속 화자인 빌 마틴이 가지고 있는 어떤 쓸쓸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을 여러 사람을 통해서 잘 보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가사의 내용을 모르면 그냥 신나는 노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저는 빌리 조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가사의 내용을 알기 전에는 피아노맨은 좀 제쳐두고 들었었습니다. 제 취향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왜 유명한지를 몰랐었죠. 근데 처음 이 가사를 좀 읽어봤을 때 얼굴이 일그러졌죠. 어쨌든 마지막으로 2006년에 영국 메트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빌리 조엘이 한 말을 읽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단지 월세를 내기 위해 6달 동안 했던 공연이었습니다. 당시 LA에 살고 있었고 제가 계약했던 나쁜 레이블을 빠져나오고자 했었던 것이었죠. 당시에 빌 마틴의 피아노 스타일링스라는 이름으로 했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냥 막 해버렸었죠. 사실 이 노래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이해가 잘 안 가요. 이 노래는 마치 노래방 노래 같아요. 멜로디도 그저 그러면서 반복적이고 가사도 우스꽝스럽죠. 이 노래가 히트했을 때 저는 꽤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창피했었죠. 하지만 제 노래들은 제 자식과 같아요. 그리고 이 노래를 볼 때면 자식 잘하네 라고 생각하죠. You know, round this long night will fade away.